안녕하세요, 축구먹입니다. 첼시와 맨시티가 미국에서 프리시즌을 가졌는데요. 첼시는 지난 좋았던 경기와 다르게 또 작은 변화들을 줬고 그 변화가 이번엔 맨시티한테 통하지 않았습니다. 맨시티는 어떻게 첼시를 공략했고 첼시는 왜 맨시티를 극복하지 못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카이세도, 엔조, 라비아 이렇게 3명의 중원을 구성했고요. 3명의 공존을 테스트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왼쪽 풀백 귀스토가 왼쪽 윙어처럼 앞으로 전진하고 유스버리올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습니다. 맨시티는 프리시즌에서 항상 세트로 나오던 홀란드, 메가티, 그릴리시, 오스카밥 이렇게 4명이 공격진을 구성했고요. 필립스를 계속 센터백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짝은 그바르디올이 맡고 있었습니다. 보통 첼시는 빌드업할 때 3-2 빌드업을 하는데요. 원래는 풀백 중에 한 명을 인버티드로 좁혀서 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발로 나온 투볼란치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앞쪽에서 공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후방 빌드업을 하던 첼시가 전반 초반에 사고가 터집니다. 산체스가 카이세도에게, 카이세도가 토신에게 공을 줍니다. 그리고 토신이 앞쪽으로 패스를 하는데 이 공이 그릴리시에 발맞고 맨시티가 이 공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을 가져간 홀란드가 PK를 얻어내며 PK 득점으로 1-0으로 앞서가는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실점을 하고 한 2-3분 정도 있다가 또 비슷한 실수가 발생하는 첼시입니다. 지금도 후방 3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제임스가 카이세도에게, 카이세도가 이 공을 바로 뒤쪽으로 내주는데 너무 친절하게 홀란드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이 공을 차지하고 앞으로 가고요. 여기서 빠른 타이밍에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며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런 거 보면 첼시의 후방 빌드업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홀란드는 역시 홀란드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수로서 좋은 찬스라 이런 걸 넣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찬스에서 득점 못하는 공격수가 최상위 레벨로 가도 10트럭은 넘습니다. 무튼 이렇게 넣을 거 넣는 공격수가 정말 좋은 공격수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초반에 2-0으로 앞서고 나니까 사실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5-1 형태로 수비 형태를 구성하고 첼시의 공격을 기다렸죠. 첼시의 빌드업 전개시 장면입니다. 뒤쪽에 3명의 센터백, 그리고 앞쪽에 2명의 공 받아주는 피벗, 그리고 왼쪽 윙어로 출전했던 듀스버리올이 안쪽으로 좁혀주면서 공을 받아주고요. 비스토가 왼쪽 윙어처럼 높게 올라가서 플레이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엔조의 위치입니다. 엔조는 지난 시즌 피지컬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선에서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엔조를 올려 쓰지 않을 때 제대로 된 효과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엔조를 올려 쓰는 그림이 나왔고요. 엔조를 지원해줄 오른쪽 풀백이 리스 제임스입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역할은 공격이 아니라 백스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즉 엔조 쪽으로 공이 갔을 때 엔조의 고립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첼시는 왼쪽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엔조를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씩 골키퍼 산체스가 앞으로 나오면서 폭백 형태를 구성하기도 했고요. 뒤에 후방의 숫자를 늘려준다는 건 좋은데 맨시티는 여기서 무리해서까지 달려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또 2-0이 된 이후에 첼시의 빌드업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 스토퍼 제임스가 반대쪽 기스토를 보고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풀백 투 풀백입니다. 무튼 제임스는 맨 뒤에서 시야가 열렸을 때 이런 반대 전환 킥 같은 게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안쪽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풀백 자리보단 3백의 스토퍼 역할을 할 때 더 빛나는 것 같은 제임스입니다. 첼시는 계속 맨시티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지금도 엔조가 앞쪽에 있는 은쿤쿠에게 공을 줍니다. 은쿤쿠의 오프더볼 움직임도 좋았고 엔조의 패스도 좋았죠. 그런데 이 공을 오르테가가 잘 막아냅니다. 맨시티의 서브 골키퍼지만 확실히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듀스버리올이 삼성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주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장면에서 연결된 장면인데요. 듀스버리올이 은쿤쿠에게 공을 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2대1 패스를 요청했던 것 같죠. 하지만 은쿤쿠는 이를 이용해서 돌아서 슈팅을 시도해봅니다.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은쿤쿠가 원톱이지만 가짜 9번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의 오프더볼 움직임, 지금의 조금 앞으로 나와서 받아주는 움직임, 은쿤쿠가 첼시의 앞쪽에서 그나마 공격을 풀어주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습 장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귀스토인데요. 2대1 패스
요청하고 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2대1 패스를 받아 앞으로 나오면서 앞쪽에 뛰어가는 은쿤쿠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패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골키퍼가 잘 막아내긴 했는데 어쨌든 기스토의 움직임, 다재다능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은 2대0으로 그대로 맨시티가 앞서가며 종료되었고요. 후반전에는 첼시의 더블 피벗이 바뀌었습니다. 카이세도가 교체로 나가고 왼쪽 풀백인 기스토가 안으로 좁혔고요. 기스토와 라비아가 더블 피벗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경기 잘 됐을 때의 조합이 다시 나온 거죠. 그리고 공 줄 데가 없으면 듀스버리올이 가끔씩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느낀 거, 일단 좋았다고 느낀 건 되든 안 되든 계속 시도를 해보는 점입니다. 사실 뭐 프리시즌은 실제로 리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대0으로 지나 4대0으로 지나 똑같고 여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실험을 다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도출해내야 하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이걸 안 좋게 보자면 시즌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퀄리티가 너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그에 들어가면 상대팀이 주전을 투입하고 더 강한 압박으로 들어올 텐데 그걸 시즌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들었습니다. 첼시의 실점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잘 만들어서 넣은 골이라기보다는 첼시의 실수로 인해서 맨시티가 기회를 얻고 빠른 역습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듀스버리올 그리고 스털링의 백패스 미스가 있었고요. 이 공을 맨시티 선수들이 역습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메가티가 공을 잡고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오스카밥에게 내주고요. 오스카밥은 안쪽으로 접고 반박자 빠른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팝포스트를 예측했던 산체스 골키퍼는 니어포스트로 슈팅이 오는 바람에 대처를 할 수 없었죠. 첼시의 네 번째 실점 장면도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공을 뺏기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앞쪽에 있는 기스토에게 공이 배달되고 기스토가 압박당하면서 제대로 처리 못한 공을 맨시티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3자 패스로 앞으로 나오고 메가티가 홀란드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홀란드는 이 공을 잘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왼발로 침착하게 골문에다가 마무리. 경기는 4대0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홀란드가 왜 비싼 공격수인지 왜 좋은 공격수인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죠. 첼시도 4대0으로 지고 있었지만 만회골을 득점하긴 했는데요. 여기서도 라비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비아가 상대의 공을 인터셉트하고 측면에 있는 마두에케에게 패스. 마두에케가 혼자 개인기로 두세 명 자신에게 달아놓고 오른발로 툭 안쪽으로 크로스 넣어줍니다. 스털링이 이 공을 달려가면서 받고요. 잡지 않고 발리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마두에케의 개인 능력으로 조금 경기가 풀어지는 느낌이 있었죠. 첼시의 마지막 만회골 역시 라비아와 마두에케가 섞여 있었습니다. 라비아가 반대쪽으로 한 번에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마두에케가 반대쪽으로 깔끔한 땅볼 슈팅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4대2로 만듭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대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를 요약해보자면 일단 맨시티는 첼시의 많은 실수를 잘 살렸습니다. 거기에 중심엔 홀란드가 있었고요. 그렇게 득점을 앞서가다 보니까 굳이 플레이에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맨시티 입장에선 편한 경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3위 빌드업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았고 공을 받아주는 피벗 역할을 하는 선수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3위 빌드업의 승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적의 선수 조합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공을 받아주는 선수들보다는 센터백들의 빌드업 퀄리티가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각 팀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들을 정리해보면 맨시티는 홀란드입니다. 왼발이 주발이긴 하지만 오른발도 너무 잘 쓰고 넣을 건 다 넣어주는 괴물 공격수라는 거를 충분히 입증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라비아와 은쿤쿠입니다. 라비아는 지난 1년 동안 부상으로 없었는데 이번에 복귀로 새로운 영입 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의 인터셉트,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가져가는 움직임들, 자신감 있게 앞으로 돌아서는 모습까지 볼란치 자리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아주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공격진에서는 은쿤쿠가 있었는데요. 공 운반, 공격 지역에서의 오프더볼, 가끔씩 가짜 9번처럼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까지 오늘 공격진에 은쿤쿠가 없었다면 첼시는 조금 더 답답했을 겁니다. 맨시티는 주전 선수들이 프리시즌에 대거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모두 다 공개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고 첼시는 아직도 후방 빌드업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